국민연금을 지금 안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연체하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살다 보면 나중에 국민연금도 없지, 퇴직금도 없지, 노후는 힘들어지지, 국가가 지원 더더욱 안 해주지. 근데 국민연금은 이렇게 하게 되면 비율이 더 따블이 되는 겁니다. 연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들은 노후 준비 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노후 준비는 해라 말아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젊은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순간 내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가고 또 국가나 회사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가지고 그런 준공적 연금 이런 걸 통해서 자동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노후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집단 공무원들을 보시면 공무원 연금이 잘 준비되어 있잖아요. 나는 공무원 됐는데 난 연금 내기 싫은데 내 월급에서 왜 연금 띄어가냐, 이거 당장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공무원 직원 보셨어요? 한 명도 없어요. 내 월급이 250만 원이구나 이러고 받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서 30년 40년 열심히 일했더니 노후에 공무원 연금이 나오는 겁니다. 연금은 이런 거예요. 해라 말아라 하는 것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자동으로 국가가 시스템에 의해서 준비가 되는 것이고 퇴직할 때가 됐더니 그 금액이 쌓여가지고 연금으로 지급되는 거. 이 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의 노후가 행복하고 젊은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나이 들어서도 걱정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것도 없어요. 국민연금 막 기금 고갈된다 그래가지고 납부도 안 하고 있지, 직장 이직한다고 해서 퇴직금 다 써버렸지, 뭐 이렇게 해서 살다 보면 나중에 국민연금도 없지, 퇴직금도 없지, 쌓아놓은 것도 없지. 근데 노후는 힘들어지지, 국가가 지원 더더욱 안 해주지.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젊은이들은 지금이야 먹고는 살지만 이분들의 노후가 가까우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공단 발표자를 보면 월 한 60만 원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적다라고 얘기하죠. 월 6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런데 이거는 이제 통계의 오류거든요. 지금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이 시작된 게 88년이에요. 그러니까 88년부터 꾸준하게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내오신 분들이 아직 연금 개시가 안 됐어요.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국민연금이 제도가 없었을 때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길어야 5년, 10년을 내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니까 쌓인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분들이 연금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88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내셨던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평균 금액은 어마어마해요. 적게는 150, 많게는 200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 태어났냐에 따라서 연금 받는 연령이 점점 늦춰지고 있죠. 1961년부터 64년생에 태어나셨다면 63세부터 받는 것이고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에 받는 것이고 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부 다 65세부터 받습니다. 자, 이게 내 정상 연금 개시 연령이에요. 걔보다 일찍 당겨받을 수 있고요, 늦춰받을 수도 있어요. 5년 당겨받을 수 있는 거 조기 수령이라고 하고 5년 늦춰받을 수 있는 거 연기 연금이라고 해요. 5년 당겨받으시면 일찍 받기 때문에 1년 당겨받을 때마다 6%씩 감액이 됩니다. 내가 100만 원씩 정상적으로 받기로 했어요. 근데 1년 당겨받는다? 94만 원씩 평생 받아요. 5년 당겨받는다? 그러면 30%가 감액된 70만 원을 평생 받습니다. 반대로 늦춰받게 되면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정상으로 받기로 했는데 1년 늦췄습니다. 107만 2천 원을 평생 받습니다. 최대 5년까지 늦추면 36%가 올라간 136만 원을 평생 받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100만 원 받을까? 5년 당겨서 70만 원 평생 받을까? 5년 늦춰서 136만 원 평생 받을까? 고민되시겠죠? 단지 숫자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리고 나는 평균 수명을 산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먼저 받은 사람은 70만 원씩 평생 받고 10년 늦게 받은 사람은 140만 원씩 평생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받은 사람이 쭉 유리하죠. 10년 먼저 받았으니까. 그런데 70세에 출발한 사람은 늦었지만 더블로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10년 받은 거 5년이면 받아요. 그러면 그 5년이 지나면 이 사람 10년 받은 거 다 받게 되는 것이고, 요 먼저 받은 사람이 또 10년 받은 거 5년이면 받아요. 자, 무슨 얘기냐? 70세에 시작했지만 80세까지만 받으면 누적이 합쳐가지고 똑같아져요. 자, 근데 80세부터 계속 살잖아요. 그때부터는 누가 더 오래 사냐에 따라서 이 비율이 더 따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작한 사람은 80세부터 90세까지 살아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늦춰 시작한 사람은 5년만 살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80세 정도 이상 살 것 같다. 그러면 늦춰 받는 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을 지금 안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연체하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근데 국민연금은 지금 안 낸 걸 나중에 낼 수 있는 추후 납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사실. 그런데 추후 납부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일정한 사유로 인해서 납부를 면제해 준 사람만 낼 수 있는 것이지, 내라고 했는데 내가 안 내고 개였어, 낼 수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과거에 납부 예외, 퇴직이라든가 실직, 폐업, 질병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국민연금을 내가 못 냈고, 그 못 낸 것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유로 못 내니까 이 기간은 좀 면제해 주십시오. 국가에서 허용해 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나중에 추후 납부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적용제외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내가 뭐 주부, 군인 이렇게 해서 납부가 면제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내도 되는 사람. 그 기간 동안이었던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안 낸 거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날라왔어. 돈 내라고. 근데 보험료를 내가 안 내고 그냥 개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연체예요. 연체가 된 기간은 나중에 내려고 해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는 연금 제도 중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젊은이 분들 계신다면 국민연금 연체하지 마시고 단 얼마라도 꾸준하게 내셔서 연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진짜 못 내겠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가지고 못 내는 사유를 얘기하시고 합법적인 면제 기간으로 인정받으시는 게 좋아요. 60세 이후가 되면 국민연금 납부 의무는 사라집니다. 내고 안 내고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60세 이후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똑같이 그냥 직장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월소득이 있죠. 근데 월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60세 전까지는 소득에서 띄어갔어요. 그리고 회사가 절반 붙여가지고 내줬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회사가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가지 않습니다. 안 내도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회사도 절반을 지원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국민연금 좋다 그래가지고 이미 계속가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더 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 있고 내면 얼마를 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사람에 따라 약간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내는 것보다 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는 금액도 적게 내면 낼수록 가성비는 좋아져요. 대신에 많이 내면 낼수록 연금액은 올라가죠. 근데 요만큼 냈을 때는 연금액이 이만큼 올라갔다면 이렇게 냈을 때는 연금액이 많이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내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가장 합리적인 금액은 얼마냐? 과거에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냈던 평균 보험료 정도를 내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꾸준하게 그 금액이 가면서 연금액이 책정되면서 낸 만큼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연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해 보셔서 내가 직장 생활 동안 평균적으로 냈던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뭐 연금 한 달에 500만 원 만들기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지금 한 달에 500만 원 월급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중에 연금 한 달에 500만 원 어떻게 받냐 이런 얘기 하신 분도 계신데 그거는 연금에 대한 준비 안 하셔서 그런 것이고 꾸준하게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연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연금 포트폴리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연금을 하나만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도 있고 뭐 연금보험도 있고요. 주택연금도 있고요. 기초연금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이런 연금을 노후에 연금 개시한 날로부터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떤 연금부터 받을 것인가? 어떤 연금 얼마를 받을 것인가?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 내 명의로 받을 것인가? 배우자 명의로 받을 것인가? 이런 거 다 짜야 되죠.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이것만 잘 수립하면 똑같은 재원 가지고도 훨씬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어요. 일단 국민연금 꾸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한 달에 최소 100에서 150만 원 만드세요. 지금 젊은이들도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지금 직장생활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퇴직금 최소한 1억에서 2억 쌓으십시오. 그럼 이것도 한 달에 100만 원 연금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IRP 이런 거 하시죠?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이것도 많이 들 필요 없이 뭐 한 달에 2, 30만 원, 3, 40만 원씩만 꾸준하게 개인적으로 불입하셔가지고 세금 혜택도 받고 연금도 준비하는 겁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면 1년에 360만 원, 10년이면 3,600이고요. 직장생활 2, 30년 하고 거기다 수익까지 합치면 다 1억 이상 가능해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 중에 비과세 연금보험도 있어요. 요즘에 최대 한 7%, 8%까지 수익 주는 연금보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 달에 꾸준하게 몇십만 원씩만 불입하시면 나중에 세금 없이 연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만 해도 최소 못해도 2, 300원 확보가 가능해요.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맞벌이야. 맞벌이는 곱하기 2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없어도 집 한 채는 마련했을 거 아닙니까? 뭐 서울에 30억짜리 집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든 어디든 한 3, 4억짜리 집 한 채만 마련해도 이거 주택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택연금은 70세에 가입했을 때 집값 1억당 월 30만 원 받아요. 집값이 3억이면 90만 원, 집값이 5억이면 150만 원 평생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좀 관심 가지셔라. 연금의 나중에 마련하기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연금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시고 지금부터 월소득의 일정 비율만 준비하신다면 누구나 노후에 기본적인 연금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내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좋은 거고 집값이 막 몇십억이 됐다. 좋은 거고 뭐 주식이 올라갔다. 좋은 거고 그런 건 다 플러스 알파 그것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연금소득은 최소한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확보하시는 것이 나중에 행복한 노후를 사는 방법입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요. 이제 직장인들이 열심히 모아가지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죠. 그걸 일시불로 다 빼서 써버리니까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예요. 그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서 그걸 연금으로 10년 이상 나눠받으면 퇴직소득세 30%에서 최대 40%를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금 받으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퇴직금 자체가 세금이 거의 없어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내는데 이게 얼마냐면 퇴직금이 1억이고요. 20년간 근속하신 분들의 퇴직소득세는 1%예요. 무슨 10%, 20%가 아니고 내가 1억을 받아 나오는데 20년 근속했기 때문에 1% 내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억 퇴직금 받아 나오면서 100만 원 세금 내고 9,900만 원 갖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세금 완납한 거예요. 끝난 거야, 이제. 그런데 국가가 뭐라고 하냐? 당신이 이 1억을 일시금 받아 나가지 말고 IRP에 넣어서 연금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세금을 절약해 드릴게요. 얼마 절약해줘? 무려 30%. 자, 근데 내가 아까 내들 세금이 얼마였어? 100만 원에 30%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야? 30만 원 깎아주는 거야. 30만 원. 30만 원을 절세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 1억을 10년 동안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돼요. 30만 원을 절약하는 게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3만 원이야. 한 달에 2,500원. 한 달에 2,500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나는 10년간 나눠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 아시겠어요? 나눠받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요. 이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임원으로 한 5년 근속했는데 퇴직금이 한 30억 든다. 이런 분들은 소득세만 한 10억을 내야 돼요. 근데 10억을 일시불로 가져놓으면 10억 내야 되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3억을 줄여준대. 이러면 필요하죠. 근데 이런 특수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있어서의 메리트는 거의 없다. 저는 근데 대신에 일시금 받으면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뭐냐면 연금으로 받아라. 대신에 바로 개시해라, 바로. 당장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굴려야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55세만 넘었으면 바로 연금으로 개시가 가능하니까 바로 연금으로 개시해라. 그러면 세제 혜택 얼마 안 되지만 다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100만 원씩 나온 걸로 뭐해요? 쓰지 말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재투자하는 겁니다. 1억을 받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괜히 사기당하는 거야. 이러지 말고 그냥 연금으로 받아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으셔가지고 100만 원씩 펀드를 사시든가 100만 원씩 주식투자를 하든가 100만 원씩 연금을 가입하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공적연금을 가입하고 있고 배우자도 공적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면 중복 수령이 안 된다 고민하신 분도 계신데 내가 국민연금이고 배우자가 공무원이고 뭐 사학이고 관계없이 공적연금은 내 거기 때문에 받는 건 상관없어요. 나도 살고 배우자도 살면 평생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는 문제가 돼요. 내가 받다 사망하게 되면 내가 받던 금액의 일정 비율, 최대한 60%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본인도 공적연금이 있잖아요. 준비해왔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중복될 때 중복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남편도 국민연금이고 부인도 국민연금이에요. 남편도 공무원이고 부인도 공무원이에요. 이렇게 각각 같은 업종, 같은 직역에서 근무했어요. 이러신 분들은 국민연금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임금이 지급되는데 이 지급하려고 보니까 이 배우자가 본인도 국민연금이 있는 거예요. 같은 연금이 중복되잖아요. 그러면 둘 중 하나를 포기하셔야 돼요. 중복 수령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거나 본인 연금 받고 남편의 유족연금의 30%를 받거나 남편이 받던 연금의 30%가 아니라 유족연금의 30%니까 실제로는 받던 연금의 18%가 되는 거예요. 선택하셔야 돼.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연금 포기하고 유족연금 받거나 아니면 본인 연금 받으면서 유족연금의 50%를 받거나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의 30%였는데 공무원연금은 유족연금의 50%예요. 그래봐야 총 연금액의 30%밖에 안 됩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국민연금, 배우자는 공무원연금. 서로 연금 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복 수령이 가능해요. 국민연금 받던 분이 사망했어요. 여기에 60%가 지급됩니다. 그랬더니 배우자가 공무원이에요. 서로 연금 체계 다르죠? 공무원연금 받고 유족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도 국민연금이고 부인도 국민연금이에요. 근데 남편은 직장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국민연금 한 200만 원 받아요. 근데 부인은 주부였어, 주부. 국민연금 제대로 가입 안 하시고 조금 하셔가지고 받는 금액은 50만 원밖에 안 돼요. 자, 근데 20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다 보니까 유족임금이 지급되잖아요. 60%니까 120만 원이 지급돼요. 그런데 내 본인연금 50만 원을 이건 내가 낸 거니까 이건 무조건 받아야 돼. 그래서 50만 원을 선택하는 순간 남편 유족임금 120만 원에 30%, 36만 원 받습니다. 자, 그러면 더하면 86이 되고요. 내 거를 포기하고 유족임금 선택하게 되면 120 받아요.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남편의 유족연금 120만 원 받는 게 훨씬 크죠. 그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본인 연금은 포기해야 되죠. 나는 아직 연금 개시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 국민연금을 보험료를 내서 내 연금 50만 원 만들었는데 이거는 한 푼 받아보지도 못하고 포기합니다. 전액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는 부인께서는 국민연금 납입하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돼.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남편과 부인의 나이 차이가 큰 경우.
남편하고 부인 나이 차이가 10살이다. 이런 경우는 부인은 국민연금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국민연금 받을 나이 65세가 되면 남편이 75세예요. 남편이 75세까지 살아줘야 국민연금을 개시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낸 돈에서 원금 받으려면 최소 10년은 받아야 되거든요. 10년 받으려면 남편이 85세야. 남편이 85까지 살아줘야 내 국민연금에 원금 간신히 받아요. 그럼 원금의 이자라도 받아서 조금 유익하려면 그때는 남편은 95세?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최소 95세까지 살아줘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체계에 의해서 내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불리해요. 그냥 남편 연금 많이 준비시켜서 남편의 유족연금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얼마 전에 어떤 어머님 전화가 왔어요. 나이가 한 60 가까이 되셨는데 자기가 이제 재혼을 할 거래. 재혼을 할 상대자가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 재혼할 남자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돌아가시면 유족연금 받겠죠. 틀렸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국민연금은 사망 당시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에게 지급이 돼요. 무슨 얘기냐? A라는 첫 번째 배우자와 30년 살았어요. 근데 얘랑 이혼하고 B라는 배우자와 1년을 살았어요. B라는 배우자랑 살 때 내가 사망을 했어. 그럼 내 국민연금, 유족연금 누구한테 가? B한테 가요. 30년은 끝났어. 그런데 공무원 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 연금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무원 사망 시에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단 공무원 재직 시절에 혼인한 배우자에게만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 시절에 결혼했어야 유족연금 대상이 되는 것이지 연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혼을 해봐야 그분이 받던 유족연금이 재혼한 배우자에게 한 푼도 가지 않는다. 아시겠죠?